예, 10월 25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국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간에 2부에 전해드리기도 하고 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끝났는데 바로 이재명의 재판 재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판 재개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사들이 새로 그 교체가 되면은 정말 내가 나서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판사들도 있다고 우리 서정훈 변호사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고 김호준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병철이라는 변호사가. 네. 자 그런데 조갑재 씨 있잖아요. 조갑재닷컴 대표 변절을 했죠. 변절을 했는데 본인도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언론인이니까 완전히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가 그 라디오 김현정 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조희대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내란적인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다. 내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예, 그렇죠. 판사들이 꿈틀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재개가 되는데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당선 무효형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본인이 조갑재 씨가 했어요. 당선 무효형에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당선 무효형 나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느냐 하고 이제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이 멈추지가 않고 있으니까는 실제로 조갑재 대표의 말처럼 재판이 재개가 되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 그리고 지금이 내란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조희대가 자꾸 좌파 쪽에서는요. 네. 조희대가 계속 대법원을 하면 이재명 재판이 인사권을 통해서 네. 재개될 수가 그렇죠. 있다. 인사권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조희대를 빨리 끌어내야 된다. 판사들을 강단 있는 판사들을 그쪽으로 막 배치를 하면 되니까. 오늘 제가 촛불 행동 네. 집회가 서초역에 열리니까 사무실 옆이잖아요. 김민웅 씨가 하는 거. 예. 거기에 구호가요. 조희대 탄핵하라. 끌어내야 된다. 뭐 이게 좀 구호입니다. 요즘은 좀 조희대 탄핵이에요. 좌파 집회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판사들이 가장 지금 이게 반발한 게 뭐냐? 법관 평가제입니다. 예, 5개. 다 자기들 평가하니까. 5개 중에서 5개 뭐 사법 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거. 자기를 평가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 법관 평가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 더 싫어할 게 법외국제입니다. 법외국제. 판결 잘못했다고 수사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7년이야 징역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사들이 이제 폭발한다 보거든요. 폭발한다. 지금 가장 뭐 대법관 정원도 문제고 뭐 내란 특별재판은 다 문제인데. 자기에게 직접 문제잖아. 법외국제는 내가 처벌되고. 내가 평가받잖아. 그러면 이게 폭발하면 정권하고 전면전. 이건 이제 그 조갑재 이제 그 지렁이도 밟으면 판사가 지렁이는 아니고 원래는 판사가 하는 힘이지. 원래는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 솔직히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권력이 강해도 이렇게 밟히면은 그냥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저는 내년 연말에서 연초 인사 점에서 그런 전면적인 파국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거 헌법에요. 분명히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재판에서 고리가 되면 그러면 이게 뭐 후임자 뽑으면 되잖아요. 딱 헌법에 있잖아요. 그거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가장 제가 쉬운 예를 들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공직선거 어기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요. 그럼 이게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5년 동안 재판 못하면 5년 용납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제명이 선거법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법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되면 니도 대통령 해라 5년 재판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전 선거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그거 했잖아요. 법제처장 조원철 황당하게 뭐 무죄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 정말 제가 황당했던 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 법제처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이 계속 주장을 했고 그때 그 서정우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법제처의 헌법 해석서에 보면은 소출하는 게 기소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된 게 아니다는 게 법제처의 내용이다. 해석서다. 그렇게 물으니까는 조원철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법제처장이잖아요. 조원철이 그거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요. 홍준표 때도 있었어요. 있었죠. 맞아요. 그게 몇 년, 8년 전에 8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예요. 그때 그 1억 받아가지고 1심, 2심이 엇갈렸죠. 근데 그때 대선 후보가 됐잖아. 그때 송영길이가 송영길한테 물어보라니까 뭐라 했냐. 맞아요.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하면 대법원 재판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선 무효되니까 재선 가야 된다. 본인들이 주장했잖아요. 송영길이도 변호사입니다. 그러네. 이제 와서 그때 그런 주장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헌법학자 10명 인터뷰한 설문조사를 있었잖아요. 그때 좌파들이 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 재판 중단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법조인 중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인데 좀 쫄아가지고 근무 그렇지. 법리적으로 재판 못한다는 법조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힘만 떨어지면 돼요. 힘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제 두려우니까 지금 김민홍 씨가 하는 집회에서 조희대 탄핵하라. 이게 결국은 괘씸죄, 그러니까는 유죄 취지 파기 한청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괘씸죄 했다고 지나간 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놔두면은 재판이 속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탄핵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판사들 자기들에게 직접 미치는 거. 판사들이 폭발을 할 수 있는 내관이 2개가 있는 거죠.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전체의 일이고 좀 간이 작은 판사 그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은 그 간이 작은 판사들은 자기만 안전하면 되니까 법조가 흔들리더라도 그러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법관 평가제 이래서 자기가 불리하게 나고 나중에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하나가 뭐였죠? 법 왜곡죄. 자기가 실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안 났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이 재판이 재개가 될 걸로 저는 계속 봅니다. 보는데 가장 발등에 떨어진 게 이재명 입장에서 바로 선거법이잖아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으니까는 이재건 고법 7부에 가 있는데 저는 이재건 인사 나기 전에는 이거는 안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건은 워낙 좀 좌파 성향이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이게 재판 추지정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재건이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의 라이벌인 장영하 변호사가 그때 조폭에서 이재명이 동받았다는 거 1심이 무죄가 나왔는데 2심 유죄를 때렸어요. 또 장영하를 유죄를 때리면서 이재명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곤이가 이제 우리법 연구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이름이 있어요. 동명이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때 동명이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법원 소속이 맞더라고요. 이재곤이가 우리법 연구 핵심 멤버가 맞고 이 사람이 이재명 재판만 중단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김재규 재심 재심 결정도 해준 거예요. 아주 좌파예요. 김재규가 이제 내란 목적 살인으로 처벌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암살하는 거는 내란이잖아. 그럼요. 오히려 개헌보다 더 내란이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재심을 받아줬다는 말은 무죄를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재심은 그렇게 하죠. 받아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이재곤이가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 선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기존의 판사가 바꾸긴 어려울 겁니다. 결국 이제 이번에 인사가 되면서 기존의 판사가 바뀌고 지원자가 와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오면 안 돼. 안 하지. 지원을 해야 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지원해요 요즘 판사가. 의사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게 형사 안 갈라 그런다니까. 전부 다 민사를 갈라 그래요. 형사 안 할라 그래. 일이 엄청 많고 직위원처럼 욕하니까. 그렇죠. 근데 직위원처럼 욕 먹을까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무조건 돼. 실력 점수와 관계없어. 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지원하겠다 하면 좋은 거죠. 우리 옛날에 법무관들 군법무관 군대 갈 때 특전사를 한 명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가. 왜? 특전사를 훈련이 빡시잖아. 훈련도 받아야죠. 법무관이라도. 근데 내가 갈게 하면 무조건 갈 수 있어. 그렇지. 대신에 돈을 3천만 원 모아줘. 그때 고생해요. 고생해라. 그렇죠. 고생해라. 우리 특전사는 무조건 3천만 원을 모아줍니다. 한 명은 누구라도 가야 되는데. 내가 지원해주면. 이거 고맙다. 내가 이제 발탁이 안 되네. 나머지가 100만 원씩 모아가 3천만 원 주는 게 관행이에요. 과거의 관행.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것도 특전사 제 친구가 지원했는데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때도 3천만 원. 자, 지금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이재명 재판부 갈게. 내가 예. 형사부 갈게. 예. 그 오부 갈게. 예. 그거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가졌는데. 예. 그럼 이게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인사가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희망이에요. 자기 희망. 예, 인사에서. 근데 이재건이 2021년에 제가 보니까는 찾아보니까는 서울 고등법원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인사 대상은 맞죠. 예, 인사 맞죠. 대상은 맞는데 본인이 끝까지 내 여기 남아 있겠다고 하면은 그래도 대법원장이 아니야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요. 인사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자죠. 과거에 뭐. 가장 오래 있었던 그 김미리 판사인가? 그보다 더 한 명 있었을 거야. 아마 그 예. 옛날에 그 대법원장 있잖아요. 예. 양승태 재판했던 사람이 6년가 6년. 2, 있고 그다음 김미리죠. 김미리가 4년인가 있었죠. 예. 그럼 5년 됐으면은 이 인사 대상인데 자,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 형사 7부 가면은 이거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재건처럼 계속 그냥 붙들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딱 그거네. 지원자가 있으면은 이거는 해보겠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재판해가지고 날린다는 우리가 자꾸 그럼요. 유보를 정지할 게 아니고 예. 저는 오히려 수원에 가서 대북 송금 재판에 한번 와라. 이재명이가 법정에 피고인 서는 순간에 이미 레임덕 정권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봐야 되니까 굳이 뭐 유무죄를 떠나서 뭐 당선 무효는 빨리 이게 제일 빠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날리면 좌파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라고. 쿠데타 아니야. 이게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재판하면. 근데 그 대북 송금은 당장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더라도 재판장에 서면 뭐 사상의 그 대통령 수행이 어렵잖아요. 법정에 피고인 서는 순간에 대통령 권위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다른 재판도 재판하자. 대통령 해라 이거야. 재판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저는 레임덕 올 겁니다. 저는 좀 더 이제 제가 그렇게 원래 급진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 선거법도 빨리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아직 5개월이 안 됐는데 나라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나라 바뀌고 있고 저는 뭐 노란봉투법 이렇게 대기업을 옥죄는 법이나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법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안보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문제. 이재명 지금 이 북한에서 이렇게 그 미사일을 쏘는데도 그 미사일 쏜 거 가지고 참 오랫동안 참아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참 오랫동안 참았다. 그 미사일을 쏘는데도. 그리고 우리나라 최첨단 그 잠수함 진수식도 아예 외면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러다가 진짜 본인이 장기 집권하려고 막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연임제.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너무 저는 암울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위정교사도 고법에 있거든요. 그게 더 유죄가 더 유죄가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정교사도 그러니까 고법에서 그 2번 하면 돼요. 정인 2명. 그래서 위정교사를 재판해가지고 그냥 1심 무죄라도 그 김동연 이야기고 그럼 이게 유죄하면요 대법원에서 바로 그냥 기각시키면 끝나잖아요. 위정교사도 그런 게 뭐 다 징역형이니까 집행유예만 넣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위정교사나 재판만 하면 이게 다 한두 번이면 끝나요. 위정교사도 고법에 있네. 있어요. 그렇죠. 다 심리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위정교사 김진성 씨 혼자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건 이게 또 김진성 씨도 안 해. 다른 데는 공범은 하잖아요. 정진상이나 이화영이나. 그런데 위정교사는 김진성 씨도 아직 말이 없어요. 왜? 그것만 유지하기는 진짜 부담되지. 그건 한 번 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자백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공범자까지 재판 중단된 이런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잖아. 다른 데는 공범자를 하잖아. 그런데 위정교사는 뭐 공범자가 유죄가 돼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 중단돼 있습니다. 위정교사 재판 그러니까 다른 거 세 개는 1심에 그 2개는 그 법인카드하고 대북선거만 같이 시작한 거고 대장동은 4개가 병합돼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재판이 속행이 되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서울 그러니까 고법에 가 있는 2개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는 이게 빨리빨리 처리만 하면은 이거 당장 그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그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선거권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그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 이재명 정권이 정말 장기 집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수 우파 진영을 말살을 시키는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3개의 특검을 출발을 시켰는데 그 6월
그 3일 날 6월 4일 날 이제 당선 확정되고 6월 5일 날 바로 세계 특검을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이상 오고 있는데 이 특검이 지금 전부 다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동력 없다고 보는데 어제 최상병 특검에서 이 유종섭을 비롯해서 5명 무더기 영장 청구했다고 다 기각돼 버렸잖아요. 제가 근데 자신 있게 방송에서 네, 법원 외압이 주장했더니 외압 예. 5명. 예. 맞아요. 그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맞췄잖아요. 저기 법조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예. 예. 외압은요. 예. 이거는 이게 직권 남용인데 결국에 군내 통수권자고 군정 군령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 대통령도 안 되고 그럼 이게 다 무죄다 했잖아요. 그래 됐고요. 딱 한 명 임성근은요. 임성근 다른 거예요. 비밀번호를 그는 위정하고 비밀번호를 20개를 안 가르주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억났다 해가지고 그때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게 뭐 위정 이런 거 있잖아. 예. 그거는 구명 다른 문제고 예. 본질적인 거는 전부 다 6명이 기억된 어떻게 5명을 5명하고 2명 따로 했거든요. 예. 5명을 판사 하나가 정재학 판사 혼자 했잖아. 예. 전부 다 기각. 5명 청구에 5명 기각된 거는 제 역사상 법조 역사상 처음 봅니다. 정말 이게 부끄러운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같은 이제 최상병 특검이고 최수건 고인이 된 최수건 상병과 관련된 거지만은 이 어제 기각이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5명은 외압을 받아서 이 사건을 축소했다. 그러니까 경찰로 넘길 때 그걸 다시 해소한 것이 외압에 의한 거였다. 뭐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했다. 경로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이거 외압을 행사한 거다. 그 박종원인가요? 그 수사단장이. 박정훈. 예, 수사단장이. 그 사건이고, 그건 이건 다 기각됐어요. 예. 그런데 발부가 된 거는 2명 중에서 2명이 됐는데 1명은 또 기각되고 1명이 발부가 된 게 바로 임성근 사단장인데 임성근 사단장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최수건 상병에 대해서 수색을 하는데 이 수중 수색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 바둑판 형태로 사사치 수색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그 당시 수색 지휘권이 육군에 있었는데 본인이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게는 기각된 거지. 이것은 외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핸드폰 비밀번호 때문에 좀 그렇죠. 증거인멸 이야기 나오고 위정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게 건데요. 결국 재판 가면요. 아마 저는 지시 부분 있잖아요. 금방 말한 이게 무죄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 경로를 했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경로를 했다는 게 지금 수색 지휘도 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수색 지휘 잘 사사치 수색하라고 한 거지. 그 사고가 날 거를 얘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사고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만은 이거를 마치 지금 800일이 지났는데 그 사고가 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책임을 추궁을 못했다. 이게 그 전국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수건 상병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최상병 특검이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200명 이상을 조사를 하고 그때 기소 단 한 건도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는 갑자기 막 7명의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1대6, 1대6이 돼버린 결과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소환을 하겠다고 날짜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제는 뭐, 추진할 동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도 민중기, 주식 투기, 그리고 조사받던 면장도 사망을 했고, 별건 수사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중기는 이거는요 공소시효 문제인데 지가 주식 있잖아요. 네오세미테크 이게 공소시효가 2가지 점에서 저는 있다 보는 게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하고 똑같은 시점입니다. 2010년. 근데 공소시효가 그때 하루에 막 250억 거래가 되면 팔고 막 이랬거든요. 상장 폐지 직전에. 그러면 이게 50억 이상으로 봐야 되죠. 15년이에요. 그렇죠. 50억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범자면 동기잖아. 그 사람이 정보를 주면 공범자가 회사 대표 기소가 되면 공소효가 또 중단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 와 잡혔거든요. 여러 가지 공소효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저는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 문제는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해철 면장 이거는 이제 박경호 변호사가 고소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박경호 변호사 했는데 민중기 특검을 실제 고발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강압 수사 맞습니다. 지금 조서를 보면 실제 김건희에서 오빠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계속 몰아붙인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고발됐으니까 조사할 거고 솔직히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전부 게 없어요. 원래 명태균 때문에 수사하는데 명태균에 대해서 오세훈
뭐 연애 편지 이야기만 놓은 거 아무것도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별건으로 전부 다 놓은 거예요. 새로 밝혀진 건 거의 없다. 뭐 이것도 대참패로 끝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있는데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돼서 완전히 좀 뭐 속된 말로 풀이 죽을 것 같으니 풀이 죽는 것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추경호를 전 원내대표를 지금 소환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수사를 돌리는 건가요? 돌리는데 네. 이게 이제 김생계 한덕수 기각, 그러니까요. 한덕수 기각, 네. 그다음에 김용대 드론사령관, 드론사령관도 기각됐죠. 그다음에 박성재 기각, 네. 이걸로 김새버린 거예요. 외환죄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게 거기다가 오산기지, 예, 예. 앞서기 트럼프하고요, 주한미군 부산행군이 항의했잖아요. 예, 오산기지도 있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사냥 끝났다 보고 아마 이게 추경호를 뭐 소환해도요. 예. 한동훈조차 정의는 안 나가잖아요. 폐문부제입니다. 예. 공판전 전문신문 한동훈도 안 나가요. 한동훈 안 나가죠. 가서 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추경호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거 추경호도 뭐 영장까지 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뭐 제가 보기에 100% 기각 아마 유죄 노릴 가능성 없다 봅니다. 그럼 정치다 봅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특검이 이제 완전히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거네요. 봐야죠. 원래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세계 특검을 지방선거 때까지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 지방선거를 우파 진영을 초토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술 특검 2개 하잖아요. 그 대신 상술 특검 2개 하죠. 관봉권에 그 분실했다고 실수로 그 문제 하나. 그런데 관봉권은 김정숙이도 관봉권을 오산 거 확인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누구도 이제 어떻게 안 해요? 관봉권. 그거 특검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그 쿠팡의 뭐 퇴직금. 거기에 그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수사를 뭐 외압을 했다. 이렇게 또 상술 특검이 2개 통과됐는데 그러면 이게 특검이 5개잖아요. 근데 특검은 원래 야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야당이 유한데 아니 여당이 야당 때려잡겠다고 특검을 5개나 하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특검 중독 처음 봅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특검 중독이.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검찰을 없애면은 원래 과거 정권들이 검찰을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검찰을 없애서 정적을 이제 제거를 하려면은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하려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 근데 경찰이 그만큼 여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력도 없고. 어떤 정치 수사를 막 대대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여력이 없다고 봐요. 일단 이게 경찰이 영장 청구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장이 있어야 이게 딱 바로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은 계속 하면은 만에 검찰이 이제 없애버리잖아요. 그 대신 정적을 제거할 때 특검을 계속. 그렇죠. 사냥개로 특검을 쓰겠죠. 특검을 쓰겠죠. 공수처도 막 질타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수를 쓰려 했더니 그것도 무능하잖아. 그렇지. 특검이 공수를 압수수색하고 난리예요. 오동훈도 지금 기소한답니다. 맞아요. 오동훈이도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예요. 최상병 특검에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권은요. 특검을 사냥개로 써가지고 그 야당을 말살 이렇게 앞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벌써 5개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들어서 별도의 특검을 만드는 아주 큰 사건은 그렇게 해서 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좌파 변호사들 막 일자리도 주고 그리고 지금 세계 특검이 하루에 1억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세금이 1억 원씩 들어가요. 그 특검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뭐 법안 발의해서 하면은 또 쟁점이 되고 하니까는 그 슬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상설 특검을 해가지고 상설 특검은 바로 그 특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권에서 정권을 임명을 해서 상설 특검으로 가는. 그러니까 검찰을 대체하는 게 특검이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을 없앨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쟁점을 하나 살펴볼 건데 이거죠.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막 몰고 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지방선거가 심상치 않아요. 지방선거 특히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 경기나 이런 곳에서 국민의힘이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가 이거 아예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정청래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모습을 보고 저 당은 정청래 이야기입니다. 저 당은 지방선거 전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재가 얼마 전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성재가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청구를 하니까는 정성호가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이 지금 추경호를 어쨌든 소환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영배 있잖아, 문영배. 아, 문영배. 문영배도 이건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한동훈 대표나 18명이 예. 되게 표결하러 뛰갔잖아요. 그러게 추경호가 처음부터 계엄하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원내대표라면 의원들의 뜻을 다 모아봐야 되잖아. 예. 의원총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국회가 봉쇄되니까 예. 당사로 모이라 했다가 국회가 열리니까 오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따라서 저는 이거는 도저히 무능배까지도 불가능하다. 이래 보니까 저도 불가능하다 보는데 근데 해주면 좋죠. 이거 해주면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겁니다. 역풍을 엄청 그럼 불죠. 국민들이 일당 독재하냐. 공산당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통진당 하나 없애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석, 107석 때는 제1야당을 없앤다? 어느 게 저는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해주면 오히려 지방선거 우리한테 대형 호재다. 근데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못 내요. 실제로 그렇게 근데 문제는 청구만 하면 이게 역풍이 불겠지만 그렇지. 헌재가 결정이 안 나잖아요. 헌재가 결정을 안 하고 안 나니까 기각을 하면 후보는 선거는 하는 거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헌재 결정이 나야지 없어지니까. 그럼요.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게 저는 정성호가 원론적인 답변이지 절대 재수 못한다. 어떻게 107석 때는 제1야당을 아무런 혐의도 없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청래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정청래의 헛소리였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서정의 법대로 일부에서는 이 황당한 법제처장 조원철 그리고 결국 이재명 재판 틀기의 큰 틀을 타오는 이재명이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속행 문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1부와 2부 초반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 지금 상황도 종합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 29일까지 이제 국감이 계속되죠. 예. 국감이 계속되고 또 마무리 이제 종합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감사에서도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쟁점들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